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점 마무리 수학 나영의 정유빈입니다. 와, 벌써 이 봉투 모의고사가 나왔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확실히 공부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유형편 이렇게 있는 문제들은 뭐 수열의 극한이면 수열의 극한, 그 중에서도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문제를 푸니까 내가 어떤 문제인지도 알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걸로 풀어 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쭉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실전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풀어보시면 전단원이 다 있고요. 어느 부분인지 사실 모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마다 굉장히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풀이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전 감각 키우는 것,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이런 풀이를 생각하지? 라는 흐름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 1회입니다. 오늘은 1회 모의고사의 경우에는요, 앞쪽에 쉬운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그죠? 쉬운 문제들은 쭉 쉽다가 어때요? 한 17번, 뭐 한 18번, 19번, 20번 이렇게 쓱 가면서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달도 그래요. 앞에 문제들은 쉬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쉬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서 하나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 뭐 5번까지 풀고 점심 먹고 뭐 6번부터 한 15번 풀고 이따가 저녁 먹고 아유 졸리니까 좀 자고 이렇게 풀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풀어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수능 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푸셔야 됩니다. 찔끔 푸는 건요, 유형대로 모아져 있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로 공부하시고요. 이것만큼은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죠. 90분이라고 잡아주세요. 100분 말고. 혼자 공부하니까 시간 조금 더 짧게 잡아야지, 그치? 90분으로 딱 잡아놓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앞에 문제 편안하게 풀면서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건지 그런 연습까지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문제들 편안하기 때문에요. 우리 편안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날도 요 문제 만날 거예요. 그쵸? 분명히 1번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지수, 로그 계산, 그죠? 거의 대부분의 학평, 모평 문제들이 여러분 1번에는 지수, 로그 계산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그것도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1번 틀릴 리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연습하는 문제, 편안한 마음 갖는 문제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요, 여러분. 2의 2분의 1제곱은 그냥 둡시다. 더 이상의 정리가 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차라리 얘를 보는 게 낫죠? 8은 얼마냐면 2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자, 첫 문제라서 제가 이거까지 적었지만 사실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죠? 얼마예요? 2에 6분의 3이죠. 조금 더 정리해서 쓸까요? 2분의 1제곱입니다. 맞습니다. 자, 결국은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되는 거고요. 밑이 2라고 통일이 되어 있는 순간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죠. 밑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분의 1과 2분의 1 더하니까 정답 얼마? 2의 1제곱, 즉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 3번. 아마 눈으로 풀고 넘어가실 겁니다. 괜찮아요. 눈으로 푸실 수 있으면 풀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첫 문제이니만큼 좀 쓰세요. 그래야 실수도 줄어들고 좋죠, 그렇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도 참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원래 이거보다 어때? 더 쉬운 거 나오죠, 그렇죠? 합집합. 그냥 교집합,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되는데 살짝 어렵게 꼬였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 3점짜리로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이거보다도 쉽게 나오는 게 맞죠, 2번은. 그쵸? 자, 그래도 이 정도 우리는 만점 마무리에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가봅시다. A 빼기 B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해요? 정리요. 굳이 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번만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지 말고. A 빼기 B가 어디냐면 순수 A라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A인 부분. 거기에다가 합집합이래요. 누구랑? B까지. 그러면 이 부분은 사과 이렇게 한 입 베어 문 부분. B는 여기.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A와 B의 합집합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조금 더 복잡하게 꼬였지만 결국은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거 체크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자, 합집합일 때 집합을 표현할 때 겹치는 원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는 똑같이 겹치니까 쓰지 한 번만 쓰시면 돼요. 1, 2, 3 쓰고 여기서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쓸 이유 없죠. 그냥
4랑 6이 들어갑니다. 집합기호로 표시하자면. 이들을 싹 더해주시면 되겠죠? 싹 더하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16. 그래서 답은 5번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오히려 3번이 더 쉽죠? 그죠? 2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얼마예요, 얘는? 자, 로그에서의 기준. 로그는요, 덧셈 나오거나 뺄셈 나오면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라는 겁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체크할 것은 미시 같아야지. 여기는 2분의 1이면 그냥 2라고 볼 수 있죠. 살짝만 바꾸면, 그죠? 여러분들 눈에 아마도 얘가 2라고 쓱 보이면서 3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쵸? 3이 거기 있는 마이너스 1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결국은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3이고요. 요 마이너스 1제곱 어때요? 앞으로 나온 거 다시 마이너스 1을 3한테 준다고 생각하면서 얘가 요렇게 바뀝니다. 맞나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두 번째 항이 눈에 요렇게 보였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다면 로그 계산이 아직까지 약간 부족하다는 거.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분 빠르게 한 번 더 보시고. 자, 이렇게 왔습니다. 밑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 다음은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덧셈일 경우에. 그래서 얼마예요? 로그 2에 12랑 3분의 1 곱하니까 4.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냥 얼마? 2라고 바로 나오죠?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죠? 여기까지 전혀 어려움 없이 오죠, 그쵸? 자, 3번 형태의 문제, 로그 계산 간단한 문제가 1번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앞에서 보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제 4번으로 넘어가면서부터 3점짜리의 시작인데요. 맨 앞장은 잘 안 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조금 어려워요. 4번 치고는, 그치? 뭐가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막 이게 있습니다. 자, 여집합에 대한 게 나오면 약간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적어도 머릿속에 나중에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니까 쓸 필요는 없지만 이게 떠오르긴 하죠. 여집합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면 그냥 A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일 거예요. 그 정도는 그냥 같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4, 6, 24 이렇게 보이듯이, 그죠? 자, 여기를 보면서는 어때요? B 빼기 A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게 아마 또 머릿속에 등장할 겁니다. 자,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합집합에 대한 확률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때는 그렇지.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떠올라요. PA와 PB의 확률에다가 뭘 빼요? 그들을 더한 것에 교집합에 대한 걸 빼는 건데 쓰기는 쓰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일단. 그쵸, 우리는 요걸 떠올리기는 해요. 근데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주어진 조건을 조금 더 보자고. 주어진 조건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엇이 보이나요? B에서 A를 뺀 부분이라는 건 벤 다이어그램이 엄청나게 여러분 유용합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봐. B에서 A를 뺀 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전체도 있는데 안 그렸어요. 네모 잘 못 그립니다. 일곱만 그릴게요. 자, 어디예요? B 빼기 A라는 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란 뜻이고 우리는 합집합이니까 이렇게 땅콩 모양을 원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PA가 더 필요해요. 그죠? PA 부분만 합해지면 결국은 PA와 PB 빼기 A 부분은 교집합도 없고요. 그들을 몽땅 합하면 누가 돼요? A와 B의 합집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엇을 이렇게 복잡하게 갈 이유 없이 교집합 나올 확률 구하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그냥 PA에다가 B 빼기 A 부분을 더해만 주면 끝나는 거죠. 얼마입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여러분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이 편안하게 나오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할 때 합집합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거야 라는 것만 딱 틀에 박혀서 기억할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죠? 내가 아는 그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바꿔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와주세요, 5번. 자, 또 좋은 문제죠? 등비 나왔습니다. 등비 나오면 행복하죠, 그죠? 네. 등비수열에 대한 거 살짝 보겠습니다. 세수가 등비수열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무엇을 구할지 보지 않더라도요. 자, 이 문구는요, 더 복잡한 문제에서도 등장해요. 그죠? 이렇게 긴 문제여도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건 조건으로도 쓰여지니까 딱 이룰 때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뭐 떠올려야 돼요? 등비 중앙. 그죠? 등비 중앙 떠올리면서 식 하나가 빡 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해.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앞뒤가 맞나? 이렇게 양쪽 가운데 있는 걸 제곱하면 여기랑 여기 있는 것을 곱한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자, 2에 마이너스 2제곱 되어 있는 건 바로 4분의 1이라고 해주실 수 있죠. 거기다 36 곱하는 겁니다. 얼마 나와요? 9로 나오죠. 아, a제곱이 9구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a제곱이 9구나. 그 다음 뭐예요?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a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글자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양수 이걸 거예요. 그죠? 자, a제곱이 9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a는 3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양수라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무엇으로? 3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3, 즉 3번이 돼주겠죠? 등비수열, 세수가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하면 나 등비중앙을 이용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요. 이 문제 1, 2번 수준의 난이도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등비중앙과 관련된 건요. 등비수열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자, 6번 가볼까요? 여기까지 지금 되게 편하죠, 그죠? 되게 쉽죠? 저랑 그냥 담소 나누는 느낌이죠, 여러분. 그죠? 되게 쉬운 문제들입니다. 쉽게 따라오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6번도 마찬가지.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6번에 위치했는데 설마 어렵겠어, 그죠? 자, 6번 볼까요? 자, x에서 x로 쏜대요. 이런 것이 등장하면 당황합니다. 맞아. 여러분, 얘가 등장하면 어렵고 이렇게 등장하면 쉽다면 여러분들 고정관념 갖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x에서 y로 쏘게 되어 있겠죠. 그쵸? 함수를 그릴 때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은 누굴 썼다는 거냐면 3을 썼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건 그릴 필요 없어요. 얘를 보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자, 1, 2, 3에서 1, 2, 3으로 쏘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은 누굴 썼대? 1은 3을 썼대. 2는 누굴 썼어요? 1. 3은 2.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면 쉬워요. 눈에 익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아니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표현을 살짝 바꿀 수는 있어요. 특히나 수능은요. 되게 멋있게 바꿔요. 되게 있어 보이게 잘 바꾸거든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이 3 썼어. 그 딱 원하는 것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 이거 지울게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죠? 필요 없죠 이건. 구하고자 하는 거 보세요. F1은 1이 무엇을? 3을 썼어요. 3. 이건 자, 이 동그라미 그죠? 합성함수를 의미하는 동그라미는 절대 그냥 두지 않죠. 풀어 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 풀 때 편해요. F3은 얼마예요? F3을 물어보고 있네. 3은 누굴 썼냐면 2를 썼고요. F2네. 2는 누굴 썼어요? 1이에요. 끝! 자, 이거 빼먹지 말고 또 여기서 신나가지고 답은 1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3과 1을 더합니다. 정답 얼마? 4, 즉 3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때요? 이런 거를 선생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력검사라고, 그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간다고 하더라도요. 함수 자체를 그냥 읽는 문제는 여러분 그냥 줄긋기 어렸을 때 이렇게 하듯이 따라가면서 읽어만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절대로 긴장하지 말고 하나하나 안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베끼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쉬운 문제예요. 6번까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쵸?
일단은 명제 자체를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건 아닌데 명제가 문제로 등장을 하면 이제 부등식의 영역 같은 게 좀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부등식 이렇게 관계 맞추는 거, 그죠? 포함 관계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하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일단 P를 딱 보니까 어때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을 벗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벗기냐면 자, 여기까지 잘했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만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저렇게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무엇이냐면 뭐죠? 양수 A입니다. 양수 A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라고 넣은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A가 0이면 절대값이 0보다 작은 것 없어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 그런 X는 없어요. 그때는 공집합이 되겠죠. 진리집합이.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혹시라도 어렵게 등장한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바로 고정관념 갖지 말고 양수라는 말 꼭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그쵸? 근데 99.9%의 문제는 양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생각 안 하고 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100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밀한 부분도 생각해야죠. 그쵸? 자, 거기다가 하나 더 가볼게요. Q가 나오고 있습니다. Q는 어떻게 바꿔요? x제곱 마이너스 5x 6 넘길게요.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요. 자, 인수분해 해줘야죠. 그쵸? 이렇게 등장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거 인수분해 되게 실수 많이 해요. 아니야. 마이너스 6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자, 사실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이걸 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예요, 얘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로 문제가 훅 틀려질 수도 있어요. 자, P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Q가 되겠죠. Q. 그죠? 됐어요. 자, 이렇게 범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P가 화살을 맞아야지 피 흘리겠죠. 그죠? 유치하긴 한데 그게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자, 어때요? P가 화살을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결국은 어디서? Q가 P 안으로 쏙 들어가주면 돼요. 맞죠? 자, Q는 확실히 고정된 범위입니다.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과 6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것이 누구냐면 Q입니다. 진리집합이니까 제가 라지 Q를 표현할게요. 거기에다가 P가 쑥 다 포함해줘야 돼요. Q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P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A부터 A 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이상적인 내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두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의 관계, 6과 A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자,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1의 관계를 살짝만 생각해보면요. 누가? 마이너스 A가 더 왼쪽에 있으면 오케이예요.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돼요. 거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등호가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거든요. 등호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왜? 둘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P, 노란색이 더 큰 범위인데 그 큰 범위가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 끝점을. 하지만 작은 범위에 해당하는 Q도요. 그 끝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와서 마이너스 1 위에 정확히 딱 얹어져도요. 둘 다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P가 Q 안에 쏙 들어온다는 조건에 Q가 P 안에 쏙 들어온다는 조건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그죠? 등호가 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때요? 6보다 A가 큰 건 확실한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붙을 수 있죠.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이 위에 있는 조건 조금만 더 예쁘게 바꾸면요. 일로 쓸까? A 크거나 같다 1보다. A는 6보다 크거나 같고요. 동시에 1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되면요. 1보다 크거나 같다 생각할 필요 없죠. 얼마라고 하면 돼요? A는 6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 그리고선 문제 보세요. 양수 A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죠. 정답 얼마? 6. 됐어요. 그래서 답은요.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봉투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문제 중에요. 요거랑 비슷한데 이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헷갈릴 만한 문제들 2회, 3회 그 뒤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그중에 좀 쉬운 문제예요. 둘 다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쪽이 칠해지고 한쪽이 안 칠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외우지 말고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더 큰 범위가 움직이면서 그 위에 올라와도 되는지, 포함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그걸 생각한다라고 보세요. 이거 절대로 외우는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됐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시력검사 문제 난 좋더라고요. 쉬우니까, 그쵸? 자, 이 문제 극한과 관련된 문제고요. 좌극한, 우극한과 관련된 문제고요. 나오면 감사한 문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만큼 쉬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우리 시력검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보시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어요. 자, 정확히 그 마이너스 두 개를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누구 거? 마이너스 1 거, 즉 숫자예요, 숫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방향이죠. 자,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마이너스니까 좌극한이란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1 여기 있는데요. 글로 다가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건 얼만데?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때 어디로 다가가요? fx 값은 2로 다가갑니다. 주의하실 점은 거기에다가 1을 더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극한 표시에 1은 걸리지 않아요. 상관없어. 그냥 숫자 1 더하는 거니까 그때 함수가 어디로 다가가는지만 읽어보시고요. 2로 다가가는데 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됐어요. 자, 하나 했어요.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거는 1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1인데 1로 다가가는데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 1을 찾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면 여기 있다. 그죠? 그럼 얼마로 다가오고 있냐면 1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1로 다가오고 있어요. y값 읽는 거예요, 여러분. 1에 어떻게 하래요? 제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둘이 더하니까 정답 얼마? 4라고 하시면 끝나는 문제.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히요. 여기서 살짝만 차이를 보자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끝이에요. 4 해서 정답 4번 해주면 끝나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어떤 게 있냐면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때의 fx는 2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2로 다가오는데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로 다가오는데 2보다 살짝 커요. 그죠? 이보다 살짝 큽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걸 다시 어떤 함수에다가 합성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2가 아니라 이보다 살짝 큰 부분에 다가가는 2라고 보시면 되니까 2의 우극한을 살펴보는 겁니다. 2로 다가가는. 그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런 거 나와요. 근데 얘는요. 정확히 1입니다. 상수함수로 다가오는 1이기 때문에요. 1의 오른쪽에서 오는 건 그냥 계속 1, 1, 1, 1,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그냥 1입니다. 정확한 1. 2는 2보다 살짝 큰데 극한으로 다가오는 게 2. 그 차이 알겠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2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와도요.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 더 살펴보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 모의고사 풀 때는 1회 부분은 진짜 편안할 것 같아. 항상 그죠? 앞에 문제들이 막 엄청 어렵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쭉 보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꾸 쉽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어렵다 느끼면요. 나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거나 나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부분의 개념이 지금 약간 구멍이 난 겁니다. 앞에 한 14번, 15번 정도 여러분 모의고사를 푸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거는 절대로 문제가 막 꼬여있기 때문에 못 푸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의 개념이 살짝 흔들리는 거나 아니면 살짝 까먹었거나 네,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 개념 한 번만 살짝 봐요. 한 5분이면 돼요. 그렇게 한번 싹싹 읽고 문제 다시 보면은 아마 쓱 풀릴 거예요. 우리 봉투 모의고사 말고도 여러분들 뭐 7월 학평이나 이렇게 우리 지나온 학평들 다시 풀이할 때에도 마찬가지. 알겠죠? 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쉽죠, 그죠?
9번 보시면 뭐래요?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정리하시면 3x제곱 더하기 6x입니다. 그를 적분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i의 부정적분 써놓고 갈게요. 이거 적분하면 2, 여기 1입니다. 2가 깔리면서 3x제곱 되고요. 거기에 0부터 2까지인 거죠. 자, 2 대입하시면 8 더하기 4, 3, 12. 0은 빼봐야 어때요? 그냥 0이니까. 정답 얼마? 20 해서 답은 1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나올 때에도 단답형 그 맨 앞에 22, 23번 정도에 등장할 간단한 문제였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여러분들 잘할 것 같고요. 10번을 조금 더 볼게요. 자, 10번은 보시면 뭐래요? 유리함수가 나왔습니다.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그때 심지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다시 차근차근 문제 읽어볼게요. 자, 유리함수가 등장을 해 있고요. 이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가 이 함수랑 일치한대요.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역함수 그래프와 원래함수가 일치한대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볼까요? 자, 제가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추천하는 풀이는 두 번째 풀이입니다. 자, 실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일단 급급해서 도전하는 방법. 나쁜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더 좋은 거 이 두 번째 풀이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x랑 y랑 자리 바꾸면 돼. 라는 게 먼저 떠오른 친구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것이 2y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나면 어때요? y는으로 식 정리해야 돼. 어려울 거 없죠? 양변에 y-1 곱하겠습니다. 좌변은요? xy 빼기 x. 우변은 2y 더하기 3. 여기에 a 쓰지 마세요. 곱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ay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y-를 여기도 곱해줘야지, 그쵸? 자, 이제 y로 싹 묶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로 싹 묶어내면서 넘길게요. 그럼 y, x. 여긴 어때요? 2 플러스 a가 더 있는 거죠? 개수가, 그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x 넘어올게요. x 더하기 3 빼기 a 이렇게 됐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정리하면 뭐라고 쓰면 돼? y는 x-a 더하기 2 분의 x 플러스 3-a 이렇게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랑 같다고 했냐면 이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이걸 이렇게 형태 다 바꿔주고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머리 아프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구하고자 하는 게 누구냐면 a거든요. 잘 봐요, 두식. 누구만 비교하면 될까?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a 때문에 통분하는 과정에서 분자 부분은 바뀌겠지. 그러면 분자 말고 분모만 보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괄호. 그러면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다? 1. 요것이 1이 되겠죠? a는 얼마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풀이에요. 알아두세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문제에 유리함수에서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계산이 귀찮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알아두세요. 이제 더 좋은 한 가지를 갈게요. 자, 유리함수를 푸는데 유리함수 문제를 풀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풀어요. 그죠?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세요. 라고 하면 뭘 여러분 얘기할래요?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쵸? 점근선. 점근선을 알고 나면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점근선만 대충 그려지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점근선이에요. 심지어 점근선의 교점을 알잖아요. 점근선의 교점을 아는 순간 그냥 점근선 아는 거랑 마찬가지죠. 점근선의 교점이 예를 들어 A, B다. 그러면 X는 A, Y는 B. 그게 점근선 되는 거니까. 그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점근선의 교점이 유리함수 문제 풀 때 되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랑 일치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역함수라는 건 Y랑 X랑 자리를 바꾼다는 거. 다시 말하면 Y는 X 대칭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를 내가 그렸는데 자, 아주 쉬운 그래프 그릴게요.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버리면 어때요? 역함수랑 원래함수랑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조금 더 가봐요.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그럼 어때요?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래프를 그려낼 때 점근선의 교점이 일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점근선, 이게 점근선 이렇게 되면서 어때?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되는 형태인 거죠. 이해돼요?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으면 되냐면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을 한다 하면 그러면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x랑 y랑 자리 바꿔도 어때요? 그렇지. 똑같은 형태 그대로 가져가니까 역함수랑 일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어때요? 저 점근선의 교점 찾아가. 그것이 y는 x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일단 점근선 교점 찾으려면 지금 저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예쁘게 바꿔야 되겠죠. 분모가 x-1이니까 2x-1 이렇게 놓으면 2x-2네요. 난 3을 원하는데 플러스 5 해주면 되고요. 거기에 뒤에 a까지 붙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때요? x-1분의 5 쓰고 2들 요렇게 찢고 요렇게 찢을 거예요. 그쵸? 2는 a랑 같이 줄게요. 그래서 a 더하기 2. 자,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은 1,a 더하기 2네. 됐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 y는 x 위에 있대. 이 둘이 어때? 서로 같아야겠네. a 얼마? 마이너스 1. 어때요? 계산 조금 더 간단하죠? 자, 계산이 훨씬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리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포인트가 무엇이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유리함수가 역함수랑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아,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유리함수 그래프에 조금 더 근접해서 다가갈 수 있어요. 유리함수 그래프랑 좀 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10번 복습 좀 잘해주세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하나씩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다시 쉬워집니다. 그렇게 느꼈나요?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한 개 주사위를 3번 던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이하의 눈의 수가 한 번만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 이거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아예 말 몰라도 돼요. 용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일단 6분의 2 이하니까 1이지. 이거예요. 그죠? 즉 3분의 1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3번 던지는데 한 번만 나온대요. 그러면 3번 던져. 첫 번째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3번의 시행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그 횟수를 고르는, 그러니까 그 순서를 고르는 거죠. 3번 중에 한 번.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인 3분의 1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안 나올 확률인 3분의 2가 2번 등장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떠오르시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말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 표현 자체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3번 중에 한 번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나니까 그거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아, 그렇지 않은 경우 3분의 2의 확률이 2번 더 등장해. 끝. 그죠? 정답은 얼마가 돼요? 이거 정리해 주시면 3 지우고 9분의 4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쉬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확통 문제가, 그러니까 확통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용어도 막 독립시행의 확률이 뭐야,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로 만났을 때에는 오히려 단순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개념, 정리, 확실하게. 알겠죠? 자, 12번 가볼게요. 12번은 속도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속도 함수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건, 위치 함수, 가속도 함수 이런 것들은 내가 구할 수 있다. 그쵸? 오케이, 그거 끌고 가볼게요. 뭐래요?
0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리라고 하는 순간 달라졌어요. 자, 속도함수가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이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릴 건데 네, 여기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2차 함수인데 t라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t가 0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그릴 이유가 없어요. 그쵸? 그래도 대칭에 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래요. 자, 2가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그죠? 사실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 바로 찍었지? 그쵸? 이 점은 이것이 0 되도록 하는 t값이고 t가 얼마일 때겠어요? 1일 때죠? 오케이. 됐어요. 그쵸? 뭐 요건 필요는 없지만 표시해 놓을까요? 마이너스 1. 그죠? 자, 움직인 거리라는 건요. VT 부분과 X축이 이루고 있는 부분, 0부터 2까지가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다시 움직인 거리로 가면 결국은 넓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자, 넓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 찾는 문제로 가보면 되겠고요. 0부터 1까지는 적분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정적분은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입니다. 그냥 적분하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생각해야 되고 여기는 음수기 때문에 부호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죠? 1부터 2까지는 그냥 적분한 것이 움직인 거리, 즉 넓이를 만드는 것과 같게 가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쓰자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3t제곱 마이너스 3dt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시고 더하기 1부터 2까지 3t제곱 마이너스 3dt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식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이쪽에 와서요. 그냥 넓게 갈게요. 적분을 미리 합시다. t세제곱 마이너스 3t로 쓰시고 거기에 0부터 1까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과 더하기 t세제곱 마이너스 3t 그리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1 대입하시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거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바로 2로 써도 괜찮죠? 내가 계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2 대입하면 8 빼기 6이니까 2고요. 거기서 1 대입한 것 1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뺀 것이니까 더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다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실은요.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 요 두 개 중에서 요 부분의 넓이는 저는 이렇게 정적분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식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1부터 2까지는 적분해야 될 방법 없고요. 자, 2차 함수랑 근부터 근까지 부분의 넓이와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근은 좀 알아두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 있잖아요. 요 넓이는요. 이 2차 함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형태이고 근이 알파, 베타라면요. 요렇게 배 모양처럼 생긴 부분의 넓이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생각보다요. 훨씬 계산이 좀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좀 외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0부터 1까지 부분의 넓이는요. 2를 적용을 하면 6분의 지금 식이 3t제곱 어쩌고니까 a값에 해당하는 게 3일 거고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1 빼면 2죠. 2의 세제곱. 거기에 얼마를 더 곱해줘야 돼? 그 배 모양의 절반입니다. 2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8 곱하니까 2라고 바로 나오죠.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1부터 2까지 적분하고 그렇게 문제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식 자체가 3t제곱 뭐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는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적분을 해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간은 비슷한데 요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계산 좀 더 복잡한 문제 풀 때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그냥 식을 외우는 건 우리 좀 싫어하는 거 아는데 이 식만큼은 여러분들 편해지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암기해 두시면 엄청 편하다 이런 거 느끼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12번까지 쭉 달려봤습니다. 속도 문제 나온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인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적분에 맨 뒤에 있긴 하지만 맨 뒤에 있다고 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차근차근 가세요. 됐죠?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함께 했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 문제도요. 우리 진짜 많이 보는 유형, 어려워하는 유형입니다. 자, 이쯤 오면 이제부터 살짝씩 난이도가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문제의 길이에 압도당해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쵸? 자, 차근차근 보세요. 여기서 필요한 문장들만 딱딱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자, 보면 전체 학생 300명, 오케이? 동그라미. 어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 그를 희망하는 학생의 남학생 60명.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남학생이 60명, 여학생이 40명. 요렇대요. 아, 여기서 끊지 말자. 여기서 끊을까? 여학생까지 확인하고 가야지, 그쵸? 자, 느낌상 어때요? 전체 300명인데 참여를 원하는 학생,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 남학생, 여학생 표를 그려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했나요? 왜냐면 이걸 그냥 정보를 계속 이렇게 던져주면 우리가 까먹잖아요. 내가 보기 좋게 표시를 하는 게 좋고 그것을 표로 그려주면 더 깔끔하죠. 그죠? 머릿속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 그려도 되겠지?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참여를 하고 불참을 하고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남학생이 60명, 참여를 희망하는 여학생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 요 전체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300명. 다시 읽어볼게요.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확률을 P라고 한대요. 그럼 P는 어떻게 되냐면 남학생 분에 참여하는 남학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확률 Q라고 합니다. 아, 그럼 전체 여학생 분의 참여를 원하는 40명이었죠? 40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확률 둘이 서로 같을 때 전체 여학생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요. 전체 여학생의 수가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네요. 요렇게가. 자, 일단은 불참 해당하는 학생 수가 지금 필요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물론 X로 놓고 Y는 그냥 이거 다 더해서 300이 되도록 만들어줘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문자가 왠지 좀 계산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200 빼기 X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 그냥 일단 Y로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전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일단 300이 돼야 된다고. 식이 필요한 건 얼마냐면 X 더하기 Y 얼마? 200이라고. 그래서 제가 Y 대신에 200 빼기 X로 써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확률 뭐 물어봤냐면 남학생 중에, 이제는 표시가 쉽죠. 60 더하기 Y. 남학생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의 확률과 여학생 중에 40 더하기 X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수, 이것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식 2개, 문자 2개, 간단한 계산 문제. 그쵸? 가볼까요? 자, 일단은요, 뭐 좀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해놓고 갈까? 20으로 양변을 나눠놓고 갈까? 조금 계산 간단하게. 3, 2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이 식을 정리해보자면 120 더하기 2y는 누구랑 같아요? 120 더하기 3x랑 같습니다. 어라? 어때요? y랑 x의 식 관계가 바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x 값일 거예요. 구하고자 하는 건 여학생이기 때문에 40 더하기 x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y를 소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3x가 돼요. 이것을 어디다가 적용시키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얼마가 되냐면 2분의 5x가 200이 된 거고요. x는 얼마가 돼요? 5분의 2로 나누니까 8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구하고자 하는 x값을 구했으니까 정답 80. 요런 실수 많이 합니다. 네, 그쵸? 많이 합니다. 다행히 답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읽었을 텐데 요것이 만약에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80이라고 쓸 가능성
많습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 40까지 더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80 더하기 40, 즉 12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y값도 다 구할 수 있는데요. 딱 내가 구해야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여러분 조건부 확률 같은 문제, 그런 문제 풀면서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길게 줄글로 나오는 걸 표로 표현하는 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죠? 표로 표현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필요한 소스를 뽑아 쓰기가 좋아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일단 구하고자 하는 거 집중해야지. 방금처럼 y가 아니라 내가 x를 원해. 그러면 x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문제 풀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것과 두 번째,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걸 나만의 표현으로 바꾸는 거. 왜 있잖아. 막 주머니 그려놓고 공도 개수 그려놓고 보면 조금 더 눈에 띈다던가, 그래프를 조금 더 표시해놓고 하면,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 눈에 보기 좋다던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 표를 주면 훨씬 쉬워지죠. 그런 것들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길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표시. 알겠죠? 그것이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아주 중요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건 조건부 아닌데 약간 조건부 느낌 나지? 왜 남학생일 때 이런 말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랑 관계없지만 편안하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지만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미지수로 표현하는 거. 사실 x, y, a, b 이런 값들을 표로 주고 문제로 조금 더 이렇게 나타내줬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난이도라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죠. 그죠? 저랑 같이 계속 공부한 친구들은 100번쯤 해주는 것 같아요. 영의 비밀. 그죠? 자, 연속과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제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역, 니은, 디귿 유형의 문제가 나올 때에도 잘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어디든지 숨어있는 내용이 영의 비밀입니다. 자,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fx는 딱 보니까 어때요? 1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되겠다. 그죠?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니까. gx는 3차 함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랑 gx랑 곱했더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그러면 자, fx, gx가 있는데 gx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이미 연속이거든. fx가 만약에 연속이면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무조건 연속이니까 문제가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쵸? 자, fx가 연속이 되나? 1의 좌극한과 함수값은 어때요? 2고. 우극한은 1로 다가가는 우극한은 얼마냐면 3입니다. 어때요? 끊겨 있어요. fx는 연속일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죠? 문제마다 달라요. 여기에 만약에 막 미지수가 들어가면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고 끊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마다 다릅니다. 이 문제는 끊어져 있네요. 그러면 fx 또한 1이 아닌 점에 대해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1보다 작을 때도 다항함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도, 아니 작거나 같을 때, 클 때, 이때 각각 다항함수니까 상관이 없어요. 1일 때만 보면 되겠네. x가 1일 때. 이때 연속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극한과 함수값은 2, 우극한은 3인데 좌극한과 함수값까지 우극한은 3인데 그와 gx의 값이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서로 같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gx는 심지어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미 3차 함수예요. gx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gx에 들어갈 값은요. 좌극한이 됐건 우극한이 됐건 함수값이 됐건 하나의 값으로 같아요. 연속이니까. 그쵸? 그 값 k라고 한다면 2와 곱해서도 3과 곱해서도 같은 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k 무엇밖에 없죠? 0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가 0의 비밀이라고 하죠. 어떤 것과 곱해도
다 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gx는 연속이기 때문에요. 자, 문제가 만약에 gx도 불연속이라면 여긴 a값, 여긴 b값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2로 가면서 연속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 문제에는 0의 비밀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는 끊어져 있는데 하나는 다항함수로 연속이야. 그러면 무조건 하고 0과 곱하면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이게 좌극한이 얼마인지 2인지 3인지 크게 고려하지 않고 끊어져 있는 1에서 0이 돼줘야 되잖아. 1 대입해봐요. 이식 하나 쓰고 끝났습니다. A 얼마? 3. 정답은 3번. 이 문제들에서 0의 비밀 문제 저랑 계속 같이 풀었던 친구들은요. 요만큼 쓰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쵸? 자, 0과 곱할 때는 무엇이 와도 같아집니다. 그게 0의 파워죠. 그죠? 그걸 잘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됐죠?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14번에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요. 뒤쪽에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0의 비밀 내용이 등장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훑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쪽의 문제들을 풀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의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록 좋아요. 그렇죠? 빠르고 정확하게 가장 좋잖아요. 그죠? 방금 봤던 한 줄 쓰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괜찮았나요? 0의 비밀은요. 연속과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참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수능 완성에서도 많이 다뤘었고요. 많이 봤던 문제들입니다.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다뤘었고요. 그렇죠? 딱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제대로 보시고 나면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눈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겁니다. 자,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봐주세요. 등차 수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4점짜리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려나? 그죠? 아니죠. 그쵸?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막 30번에 나와도 좀 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왠지 모를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등차 수열에는 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지금 보니까 A2와 A4의 합이 6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열의 첫 지항부터 5항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해줘야 돼요? 첫 지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런 것들을 쓸 거예요. 봐요. 이거 진짜 편안하게 풀 수 있는데 자, 꼭 이 일반항에 집착하는 친구들 있어요. 일반항 쓰는 식에 a 더하기 n-1d 있잖아. 그 식에 집착하는 친구들은 이런 식을 쓸 겁니다. 즉 2a 더하기 4d가 6이다 까지 왔을 거예요. 됐어요? 물론 a 더하기 3d가 2로 약분하니까 3이라고 나왔죠. 뭐 이렇게 나와겠네. 그죠? 자,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식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가봐요. 구하고자 하는 건 첫 지항부터 5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러면 식은 2분의 항의 개수 5개. 거기다 뭐 해요? 2a 더하기 n-1 d 뭐 이런 거 쓰죠. 맞아? 식 이런 걸 쓰죠, 여러분들. 그쵸? 아, 왜 여기 a 더하기 3d라고 썼니? a 더하기 2d지, 그죠? 4를 2로 나눴습니다. 미안, 깜짝 놀랐죠?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구했는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아, 굳이 나눌 필요도 없었군. 이게 있구만. 여기가 6이네. 얼마예요, 정답? 3, 5, 15.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갈 거예요. 쉽죠?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4점짜리라고 말하기 민망할 만큼 간단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가 답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내용인데요.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난이도 올라가야죠, 우리. 1등급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에 일반항에 집착하는 거 여러분 버리세요. 일반항식 쓰는 거 a 더하기 n-1d 외우는 거 그거 수열 처음 배우는 1학년 때 중요했습니다. 이젠 아니에요.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조금 더 생각해봐. 여기서 딱 보면 어때요? 첫 단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아까 썼던 그 식이 아니라 그쵸? 등차 중앙이 떠오르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오케이, A3은 뭐? 3. 이걸 떠올려도 좋아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2분의 항의 개수 5개 2a 더하기 n-1이 4니까 4d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A 더하기 2B인데, 그럼 여기가 6인데 해서 답은 15. 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 등차 중앙으로 왔잖아요. A3이 3이라고 생각한 거 좋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저는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2분의 n, 2a 더하기 n-1d 이것만 외우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계산이 훨씬 쉬운 건 얘예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끝항. 생각보다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좀 더 생각해봐. 첫째 항이 A1이고 끝항이 A5거든요. 그 둘의 합과 주어져 있는 거 살짝 볼래요? A2와 A4는 어때요? A1과 A5 한 칸 오면 A2, 한 칸 오면 A4네. 그러면 이렇게 둘이 합한 것과 이렇게 둘이 합한 게 어때요? 서로? 같죠. 이거예요. 사실상 거의 눈으로 푸는 거죠. 풀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 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당연하잖아. 공식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등차 수열 합의 공식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 관점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등차 수열 이런 거, 등비 수열 이런 거 나오면요. 항 번호 사이의 관계를 보는 눈을 기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A1, A2, A3, A4 있겠지. 뭐 A3은 안 쓸게요. 그냥 하나라도 줄여 쓴 거예요.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걸 원한다면 이렇게 둘이 더한 것이 문제에 주어져 있겠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요. 그냥 쓰이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 항상 필요한 조건들이 쓰이는 건데 내가 어렵게 가느냐 간단하게 푸느냐의 차이거든요. A2와 A4가 등장을 했다면 굳이 A와 D, 즉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등차수열 문제 풀기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라고 4점짜리로 배치가 된 겁니다. 물론 공식만 알아도 풀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눈을 좀 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5번까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런 문제들 쉽죠? 간단한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맞는데요. 그 개념들, 구멍난 부분들 채워가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 여러분들이 만점 마무리는 공부를 하면서요. 한 15번 정도까지 오는데 내가 얼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이 뒤로 넘어가면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번 정도, 요 정도 선을 여러분은 중간 인터벌로 잡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평소에 얼마 걸리는지 그걸 알면 수능 시험에도 여러분들 좀 나의 시간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거의 1회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은 15번 정도에서 끊을 거예요. 요 뒤에도 이제 쉬운 문제들 등장하죠, 그죠? 그렇지만 한 요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항상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는지 체크하시고 수능 날도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지 시간 부족하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연습 많이 해두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1회 1차 시간을,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나요? 자, 두 번째 시간은 더 재밌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우리 두 번째 시간 바로 만나요. 안녕!